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요즘 뭐 난리네요. 난립니다. 예. 워낙 가격 예. 상승세가 가파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좀 뜨거웠는데요. 사실 뭐 지금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얼마죠? 지금 제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8,800만 원대에서 8,800만 원. 현재 거래 중이고요. 이 8,800만 원보다 더 비싼 적이 있나요? 장중에는 9천만 원까지도 기록을 했다가 지금 소폭 내려온 그럼 거긴 그게 한데 역대 최고점인가요, 그게? 역대 최고점이 이미 경신했습니다. 이게 역대 네. 최고점은 이제 8,300만 원대였는데 이미 지난주에 한번 이 기록은 뛰어넘었고요. 이미 경신했군요. 네, 이미 계속해서 이제 그 새로운 기록을 작성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8,3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예. 한화 기준으로 역대 최고점을 다시 한번 쓴 그랬군요. 거고요.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계기가 있습니다. 1월에 미국 증권 당국이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를 미국 시장에서 승인을 하면서 예. ETF 상품들이 이제 미국에서 1월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요. 아, 그럼 이제 지금 급등한 이유를 좀 따져주시는 거죠? 그렇죠.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추세를 일단 보면요. 예. 승인된 이후에 1월에 잠시 숨고르기를 거쳤다가 2월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유를 따져본다면 역시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건 예.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게 뭐 제도권으로 좀 들어온 측면이 있어서 그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제도권 자산 운용사들이 실제로 ETF 상품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 ETF에 소위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위 이제 여기는 큰손 효과들이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ETF를 이제 어떤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대표적으로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오른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ETF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고 예. 이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예. 많은 자금을 이 ETF에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건 현물 ETF이기 때문에 예. 현물은 자금이 들어오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운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많아지게 되고 예. 이 강한 매수세가 가격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예. 수 있겠고요. 다른 이유들도 좀 설명을 네. 빨리 해주시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도 지금 강세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서 상당히 주저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래소에 대한 안정성이 좀 불확실하다. 예.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비제도권 자산이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요. 예. 또 가격이 워낙 출렁인다. 즉 변동성 같은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는 비트코인 투자에 인색했지만 현물 ETF라는 제도권 상품이 예.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반감기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요. 네, 반감기도 예. 하나의 요인인데요.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보상입니다.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인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그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도래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올해가 반감기가 도래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이 반감기가 올 걸로 예상되고요. 예. 구체적인 날짜는 4월 19일 전후가 될 4월 것으로 19일 이요? 예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시중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비트코인 매수세가 더 강하게 붙는다. 이런 것들이 가격을 그렇군요. 올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반감기가 왔을 때. 반감기 전후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반감기 전에는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다가 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 이전의 전고점을 뛰어넘는 예. 그런 가격 오름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동안 2012년, 2016년, 2020년 이렇게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폭등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예. 이때 가격 추세를 보면요. 반감기 전에는 한 8,000달러 선에 머물다가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64,000달러까지. 그러니까 8배가 무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된 예.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 반감기에는 어떨까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비례합니다. 시장에 비트코인 공급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반면에 이제 현물 ETF 같은 비트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진 요즘이면은 예. 공급이 줄고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되면 가격은 그만큼 오른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도 있습니다. 예, 어떤 이전에는 양상인가요?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다면 반감기가 오기 전에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을 넘어선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즉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많아지게 되면 비트코인 사려는 수요도 있겠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을 팔려는 수요도 있겠죠. 매도 수요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뛰어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반감기까지 그 재료들이죠. 어떻게 보면 상승 재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새로운 건 아니죠.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좀 비트코인이 뭐 더 오르겠어? 그때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네. 그래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강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더 사람들이 좀 이제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네. 지금도 사실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이런 전망치들을 아주 유명한 기관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예.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뭐 어떤 기관에서는 1억까지 오를 것이다. 예. 아주 뭐 공격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는 기관에서는 3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3억 공격적으로 까지요? 네, 보는 기관도 있어요. 반대로 어제 이 예. JP모건, 미국 대형 투자 기관 JP모건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예. 아예 반대의 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 30% 넘게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여러 번 출렁인 거를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선뜻 또 못 들어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예. 예전에 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낭패를 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그런 면들을 봐서 내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라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게 그래서 이 사실이죠.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뭐 사도 된다는 거냐 말아야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냐 이렇게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전에는 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가장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게 변동성이었거든요. 변동성. 막 가격이 뭐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이 폭삭 주저앉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변동성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는데 지금 환경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현물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운영하는 ETF라는 제도권의 상품이 나온 이후로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요. 기업들도 여기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입되는 자금들은 성향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단기 매수, 단기 매도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왔던 자금들이라면 예. 지금 이런 기관 자금들은 좀 더 긴 시각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라고 본다면 예. 비트코인의 예전에 보였던 가격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여지는 분명히 있다.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네, 이런 환경 말씀이죠. 자체는 좀 예. 달라졌다라고 보고 그렇군요. 명확한 원칙과 전략을 갖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결정을 예. 하신다면 명확한 원칙과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굳이 한 가지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자산 전체를 투자하는 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무리 안정됐어도 암호화폐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자산의 일부분만 갖고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투자된 자산 중에서도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이렇게 나눠서 예. 시기별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